댓글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김한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하루 비트 몇 번 먹는 것이 좋은가요? 비트는 뭐든지 그래요. 많이 먹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과하면은 체해요. 그래서 비트도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되게 더부룩하니 안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조그마한 비트는 절반, 큰 비트는 저는 3분의 1, 이 정도로 권하는데 그람으로 따지면 한 80에서 100g 정도 먹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드시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꾸준히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안경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저는 유방암 3년 차인데 맨발 걷기, 먹는 거 조심하고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안 먹고 열심히 삽니다. 한 가지 잠이 쉽게 안 오고 새벽에 한번 깨면 쉽게 잠이 안 드는 게 걱정입니다. 네, 이분 아마 관리를 본인이 상당히 만족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암 환자하고 잠하고 문제는 참 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잠을 자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벌써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쌓이게끔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잠잘 때 생각이 나거든요. 머리를 긴장 상태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잠을 자기도 어렵죠. 그 외에 또 어때요? 수술하고 나면 또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깨 쪽이라든지 이런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소 때 그렇게 통증은 안 심하지만 누워 있으면은 이게 침대라든지 또 아니면 벽이라든지 또 누워서 있는 자세에 따라서 개이고 그래서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항암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 그런 부작용들, 또 항암이 끝나고 나서 관해된 상태에서 그 부작용이 또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거예요? 손발 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것도 사실 수면 방해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특히 우리 만약에 일찍 자는 분들은 새벽에 깨가지고 계속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이 돼서 남들은 다 코 골고 잘 자는데 나만 못 자면 스트레스 팍팍 받잖아요. 그렇다면 수면 시간을 약간 뒤로 밀쳐볼 필요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찍 깨는 문제도 있겠지만 잠을 빨리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드는 것도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30분, 1시간 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어떻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깨봐야 짜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잠이 안 올 때는요, 우리 수면 습관을 다시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워서 한 30분 이상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일어나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그래서 다시 잠이 올 때, 그 말이 그래요. 우리 암 환자들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은 침대가 잠을 자는 용도로만 쓰라는 거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또 잠을 청하면서도 안 와도 막 안에서 잠이 올 때까지 막 버티고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침대라는 것은 정말 잠을 자는 시간에만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너희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이 올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좀 근다해서 무리하게 운동 같은 것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을 이용한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건 아닌 그 외에 책을 조금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이 오도록 그런 방법. 그래서 수면 습관을 고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한테는 그걸 권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봅니다. 유방암에는 대두콩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대두콩에 에스트로겐이 나온다니 먹지 말고 서리태나 완두콩으로 단백질을 대신해야 될까요? 닭가슴살과 섞어 먹다가 동물성은 유방암에 안 좋다 해서 안 먹는데 조금씩 먹어도 될까요? 안 먹는 게 맞을까요? 소중한 정보 긴 시간 감사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콩.
문제, 또 하나는 닭가슴살 말씀하셨는데, 사실 콩은 우리 유방암에 지금 아마 이분은 호르몬 양성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암을 이제 키우는 역할을 하죠. 말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을 먹고 크는 암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여기서 되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콩 속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은요, 동물성입니다. 동물성.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건데, 이 2가 에스트라디올이 동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이게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예요. 역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아니에요. 분자 구조가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해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이 식물성 이 에스트로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예전에 논문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 보면은요, 식물성은 오히려 암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용체, 우리 세포가 있으면 암세포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몽땅 만들어 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받아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붙기 전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가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붙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호가 오히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석류라든지 뭐 치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예방 효과가 좋다고 돼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서리태하고 또 대두 뭐 이게 나오는데, 완두콩, 이건 다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닭가슴살을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 사실 문제는 닭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육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안에다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먹이라든지, 또 하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키우니까 감염될까 봐서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일단 닭 중에서 닭가슴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닭가슴살하고 나머지 부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닭가슴살이 좋다는 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보다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닭가슴살 세포 속에는 우리가 가슴살을 날개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비행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때가 지상에서 이륙할 때예요. 그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쓰는 곳이 바로 날개 쪽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라는 닭가슴살 속에 있는 세포 속에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일반 세포에 비해서 몇백 배 더 많아요. 에너지가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날개짓에서 날아 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속에는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와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오히려 살이 빠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한테 그게 다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암 환자분들은 그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오히려 암을 성장을 억제해 줘야 되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닭가슴살이 암 환자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자가 기력이 너무 떨어졌다, 뭔가 기력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높인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닭고기를 나 꼭 먹어야 되겠어 한다 할 때 어느 부위를 먹는 게 좋겠는가, 이럴 때는 닭가슴살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암에 좋은 음식으로 선택을 한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김은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림프암으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파악하라 하셨는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검사를 안 해주네요. 면역 NK 검사를 해달래도 안 해주고 비타민 C, 비타민 D 등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검사 기관마다 다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면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NK세포 활성도 검사죠. 근데 NK 활성도가 이게 면역의 전체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활성도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것을 내는 활성도 검사가 있고요. 하나는 그란자임이나 포포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감마 인터페론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 NK세포 전체에서 2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니 NK세포를 검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검사는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T세포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NK세포가 림프구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같은 면역세포라도 쉬는 놈이 있고 활동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놈들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아마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이런 검사는 혈액에서 병원들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환자분이 가신 병원에서 그걸 못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검사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환자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보니까 댓글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알려주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그게 환자분은 한 분이 질문을 한 거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우리 환자분들 마라톤이란 말을 했거든요. 마라톤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하시고요. 하는 동안에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 정보들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오프라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단톡방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단톡방에도 좀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현재 지금 우리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돼 있는데, 단톡방은 참 좋은 게 있어요. 올리면 바로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답을 했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거기서 또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답이 가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저도 최대한 단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답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